님프 다프네에 대한 아폴론 신의 집요한 애정은 사랑일까요? 스토킹일까요? 재판을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아폴론의 스토킹과 월계수로 변한 다프네 이야기. 1막 장소 우주 최고 법원 내 고위급 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법정 가운데 재판관석에는 은하계를 대표하는 3명의 신이 앉아 있다. 법정에는 2명의 검사와 함께 월계관을 쓴 아폴론과 그의 변호사가 있다. 은하계 검사. 피고 아폴론 씨는 다프네란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하여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을 인정합니까? 아폴론. 난 그런 적 없다. 난 단지 다프네에게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 고백했을 뿐이다. 은하계 검사.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고서 자신을 거부하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스토킹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해당 여성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입니다. 아폴론의 변호사. 재판관님, 다프네를 아폴론께서 쫓아다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폴론 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폴론 신께서 에로스의 화살을 맞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재판관. 일단 과거의 사건을 샅샅이 볼 수 있는 명경대를 가져오라 하고 이 사건을 직접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폴로는 아까부터 계속 반말하는데 그러지 마시오. 이게 그리스 신인 주제에 거울을 통해 아폴론과 다프네의 사건을 재판부와 방청객 모두 들여다본다. 2막 사건의 전모. 아폴론은 방금 자신의 활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뱀 피톤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아폴론은 자신의 활을 어깨에 메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으며 스스로 자신을 신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공수라고 여겼지요. 길을 걷던 아폴론은 활 쏘기 연습을 하고 있던 사랑의 신 에로스를 보았습니다. 겉모습은 비록 어린아이 같지만 시위를 당기는 에로스의 모습은 우아하고 멋져 보였죠. 거기에 그의 화살은 백발백중 관역에 꽂혔습니다. 아폴로는 이런 에로스를 보며 살짝 질투가 났습니다. 심술이 난 아폴로는 에로스의 자존심을 살짝 짓밟기로 했죠. 동생, 뭐하고 놀고 있는 거야? 애들은 이런 위험한 무기를 갖고 놀면 다칠 수 있어. 조그만 활일지라도 위험해. 아폴론의 말에 에로스는 얼굴이 붉어지고 속이 부글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이지, 영색이 활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말이야, 이제 곧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와 나의 활에 대해 언급하게 될 거야. 왜냐면 난 방금 무시무시한 피톤을 이 활로 죽이고 왔거든. 아폴론의 도발에 이미 속이 끓고 있던 에로스는 말했습니다. 어쭈, 태양신이 계속 나를 조롱한다 이거지. 너의 화살도 제법 잘 날아가긴 해. 잘 맞추기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할게. 근데 말이야, 이 조그만 활로는 절대 나 같은 위협을 달성할 순 없어. 아폴론의 이 말에 에로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죠. 실컷 에로스를 놀린 아폴론은 등을 돌리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에로스는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 멀리 가고 있는 아폴론의 등에 황금 화살을 날렸습니다. 에로스가 쏜 화살은 무시무시한 괴물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화살은 신들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화살은 모든 신을 무릎 꿇게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에로스의 황금 화살을 맞은 아폴론의 심장은 처음 보게 될 자의 사랑에 목매게 될 것입니다. 태양신이 처음 본 자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아름다운 님프였죠. 강의 신의 딸이자 바로 다프네였습니다. 아폴로는 다프네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에로스의 심술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에로스는 자신을 우습게 여긴 아폴론에게 교훈을 제대로 주고 싶었습니다. 에로스는 다프네에게 쏠 나파살을 꺼내면서 기분이 매우 좋아졌죠. 왜냐면 이 나파살을 맞은 다프네는 아폴론 신을 엄청 혐오하게 될 터이니까요. 다프네를 첫눈에 보고 반한 아폴론은 밤낮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프네는 서둘러 도망가곤 하였죠. 다프네, 왜 내게서 도망치는 거야? 그럴 수 없어. 나는 바로 음악과 예언의 신이자 아름다운 아폴론이야. 아폴론 신이시여, 자랑스러운 당신의 모습이 절 아프게 합니다.
제발 절 놓아주세요.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아폴로는 솟구치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그는 계속하여 다프네를 쫓아다녔습니다. 아, 역겨운 사티로스. 제발 절 내버려 주세요. 그럴수록 아폴로는 다프네에게 열정적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마침내 다프네는 강가에서 아폴론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폴론이 다프네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황급히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강의 신에게 빌었습니다. 아버지, 절 구해주세요. 저를 아폴론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한 딸의 호소에 강의 신은 그 청을 들어주기로 하였죠. 아폴로는 다시 물 밖으로 나온 다프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다프네는 나무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폴로는 급하게 나무에 입을 맞추고 님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로 변해가던 다프네의 몸에서 월계수 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진 아폴로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거부했지만 이제 당신은 나의 신성한 존재가 될 것이다. 당신이 변신한 월계수 잎으로 나의 화관을 만들어 쓸 것이고 나의 리라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올림픽 승자를 위해 영광의 상징으로 월계관을 씌워 줄 것이다. 산막. 명경대는 다시 일반 거울이 되어 법정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함께 시청을 마친 검사가 먼저 아폴론의 죄를 묻습니다. 당신이 고무신인지 헌신인지 그리스 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린 처자에게 저지른 저 행위는 분명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폴론이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나는 최고의 미남이자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지닌 위대한 그리스 신이다. 나의 은총을 거부하는 건 나에게 모욕감을 준 것이고 곧 죄악이다. 아폴론의 변호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보시다시피 다프네가 월계수로 변한 이후 우리 아폴론 신께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셨습니다. 즉 스스로 월계수로 왕관을 만들어 쓰시고 자신의 리라를 치장하고 올림픽 승자에게 월계수 화관도 내리셨지요. 이 정도면 다프네를 충분히 추모하셨습니다. 은하계 검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기만 행위입니다. 아폴로는 스토킹으로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월계수로 변한 그 여인의 일부를 갖고 아폴론이 자신을 치장하는 것은 분명 2차 가해입니다. 이 사건은 다프네가 사실의 전모를 알고 치가 떨려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3명의 재판관이 한참의 논의 후에 주심 재판관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 사건은 신화 혹은 문학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혹은 범죄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은하력으로 일주일 후에 내려질 것입니다. 은하계 검사가 말했지요. 은하력 일주일이라 함은 인간 달력으로는 1000년 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소. 이것으로 오늘 재판은 패정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봅시다. 젠장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필로그. 명화와 함께 아폴론과 다프네를 감상해보세요.